4차 반감기를 맞으며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던 비트코인. 밤사이 결국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엔비디아는 오늘 하루에만 6% 넘게 빠지면서 벌써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급락세, 서학개미들의 최대 관심 종목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최대 이슈, 아무래도 비트코인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하루 사이에 무섭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정도 많고 경제 지표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들도 많습니다는 오늘만큼은 마이크로 사이드의 종목 그다음에 투자 대상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그 4월 달에 반감기가 4월 19일부터 돼서 1차, 2차 반감기 때 초기에 그 급등세를 이렇게 반영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3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그다음에 국내 모 증권사에서는 올해 안에 2억 원 이상 갈 것이다. 20만 달러. 그렇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라기보다는 밸류가 있겠느냐. 굳이 투기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중할 것을 좀 했습니다는. 4월 그 반감기 이후에 자막에 나타나겠습니다는. 사실 그 지금까지 보면 가격 하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막이 그 뒤쪽으로 가겠습니다는 한 번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세 차례 이렇게 나타났던 초기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비트코인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요. 그러면 4차 반감기,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4차 반감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차, 2차, 3차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반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잘 만듭니다. 아마 이거 보면 이 한국판 마운트콕스 문제에서 거래소가 파산된 코인 다 못 돌려준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자 신문입니다. 요즘 한국경제신문이 상당히 잘 만드는데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면에 이렇게 보면 오늘자입니다. 당국에서는 투자 자산이 아니다. 굳이 그 한국경제신문의 투자를 생각해서 투기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투자 자산 아니다. 오늘 1~3면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 그 마운트 콕스에 대한 악몽이 재현되는 관계로 해서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30만 달러, 20만 달러에 대한 기대도 무산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차 반감기에 대한 어떤 특수한 문제, 그리고 2018년도 기억나죠? 일본의 그 거래세 문제, 마운트 콕스 문제가 매물이 그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고 지금 미국에서 대선을 맞으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는 두 후보 전부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기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향후의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은 세계 중심 두 국가에서 두 후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 법정화폐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확실하게 앞으로 가격 향방을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뭐 마이크로사이드의 가장 관심은 종목에서 엔비디아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3거래일 동안 13%나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모습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저희가 방송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향후에 그 가격 향방과 관계없이 작년 8월에 에코프로를 들어서 좀 차익 증시 실현할 것을 좀 권해드렸는데요. 그 이에 딱 3거래일 동안에 14% 정도, 13.85 정도 급락해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또한 비트코인 이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우선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관심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먼저 간단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그 뭐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는 얘기 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라. 저희들도 요즘 한국에 있지만 매일 프레이어들이랑 새벽에 일어나서 1시 정도에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주거든요. 예. 현지에 있든 지금 여기서 방송하든 똑같이 미국의 프레이어들이랑 같이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전해드려서 그 분위기를 볼 때는 메이저 프레이어들이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 치느냐 또 어저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밝기 때문에 그런 걸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주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고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실 엔비디아는 뜨거워도 지금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6월 달에 뜨거운 만큼 뜨거웠었죠. 예. 그래서 시총이 3조 달러가 그때 목요일 날 넘어설 때인데요. 과거 3조 달러가 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비해서는 약 엔비디아가 말로 떠드는 횟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쟁스랑이 주도하는 컨퍼런스에서 보면 AI발 산업혁명이 도를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하나의 큰 트렌드가 형성된다. 예.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 증시 전형적으로 AI발 내지는 엔비디아발 랠리가 특히 한국 장사에서는 지속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젠스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종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갓비디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킹비디아라는 표현. 예. 이거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에 킹달러, 갓달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참 이거 좀 그렇습니다. 젠스랑과 관련해서는 젠센니티에서 젠슨 플러스 인세니티 해가지고 이렇게 매니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표현의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워킹 인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플레이어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태도 변화할까, 홍앵커가 어떻게 태도 변화할까 하는 눈빛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어떨 것이다 감을 잡는 게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또 김정호 사장님께서 현장에 더 가서 우리 시청자분에 전해드려 하는 이런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주가가 최고점 올라갔을 때 좀 균형 시각을 가져라. 향후에 관계없이 좀 차익 좀 실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작년 8월 달에 에코프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요. 그 당시에 비이성적 과열을 짚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비이성적 과열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보면 매크로 사이드에서 미국의 증시가 앨런 그랜스펀이 1996년 사용한 것을 들어서 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 어떤 이렇게 시청자분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게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것은 앨런 그랜스펀이 공식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때 당시에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어렵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한테는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짧은 관계로. 그리고 폴 크루만 교수는 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 광기, 매니아다, BTS 매니아다 이걸 들어서 너무 근본적인 밸류라든가 트렌드 변화라든가 관계없이 엔비디아의 추적 세력 이런 것이었었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펄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33%가 상회했었죠. 과매수 국면이었었죠. 극도의 과매수 국면이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제2의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도 올랐었죠. 똑같이 33% 이상의 같은 폭으로 과매수 국면이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때 매니아 계층들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550 폭등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때에서는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52주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떨어지는 것은 급락하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지금 향후 주가 전망 관련해서 밸류와 관계없이 $550 폭등설과 그다음 $20 폭락설이 지금 돼서 시청자분이 3개월 연속 13%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과거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에코프로의 전철 이러면 배터리니까 결국 테슬라의 전철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와 비슷한 사태에서 작년에 이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에코프로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투자하기 때문에 대충 아시고 그렇게 기록되는데요. 예. 요걸 좀 제가 자막 가지고 좀 요 52주 그래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초에 중계 CATL과 그다음에 한국의 에코프로 논쟁은 굉장히 가열됐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대부증권사는 중계 CATL 2차 전지를 추천했었고 배터리 아저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에코프로 한국의 2차 전지해서 작년 8월까지 이전까지는 제가 박순혁 그 작가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요. 공교롭게 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가 이제 하스카다. 그렇죠. 그러나 작년 8월 이후서부터는 에코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계는 없이 에코프로가 분할 전에 100만 원 넘어갔을 때 좀 차익 좀 실현해 주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위에 한번 지금까지 한번 중계 CATL과 한국의 2차 전지 에코프로를 투자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랑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CATL은 작년 초에 400위안이 넘었습니다. 어제는 186엔, 180엔 위안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작년 초에 11만 원대에서 분할 전입니다. 5분의 1 분할 전에 46만 원. 어제 91,300원이니까 요거 곱하기 5하면 46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 중개 CATL 비해서 에코프로 투자한 사람이 대단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작년 8월 이후입니다. 예. 작년 8월에 차익 실록을 공고했을 때 그때 분할로 액면 분할로의 가격이 마감 지수로 30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기 빠졌죠. 그렇죠. 기세에 빠져서 지금은 어제는 91,300원 정도 분할로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8월 이후서부터 이렇게 본다면 에코프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엔비디아가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자, 에코프로 2차 전지 테슬라 그래서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엔비디아와 에코프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산업적인 차원에서의 비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엔비디아는 결국엔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전기차 산업 전망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금의 엔비디아가 예. 사실 비교할 수 없으면 일부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에코프로 내지는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산업적인 위치를 한번 보는 예.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위치를 따질 때 보통 그린슛 이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봄날에 푸르푸른 싹이 돋았습니다. 아직 AI는 그런 단계지 않냐 생각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죠. 예로 위스, 이 폭풍을 맞아서 그냥 시든 잡초가 되는 계기수가 있고 그다음에 뼈대가 잘 자라서 가을에 진짜 골든걸 과일을 맺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막 좀 계속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슛 단계는 어떤 단계냐 시청자 여러분? 예. 그린슛 단계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것이 데스밸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 AI,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AI와 그다음에 테슬라와 에코프로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기차는 어떤 상황이냐는 것을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자 지금 상태에서 AI는 또 전기차는 분명히 데스밸류는 지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이제 잘하긴 잘하는데 예. 뼈대 대신에 잔가지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잔가지가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보면 뼈대는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겠죠. 예.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뼈대가 되는데 잔가지가 적다면 뼈대가 잘 자라겠죠.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두 선악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든골을 가지만 잔가지가 많이 있을 때는 골든골로 가는 시기는 상당히 멀다. 예. 잔가지가 없을 때는 골든골 가는 시기는 빠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AI는 독과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잔가지가 적지만
자, 전기차는 기후변, 배터리 문제, 이상기업 문제 이런 거에서 지금 풀어갈 문제가 많고 자율주행차 문제에서도 관광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이게 풀어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곳곳에 잔가지로 비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엔비디아는 일전에 한번 1년 전서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테슬라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전에는 뭐 최근처럼 엔비디아랑 에코프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2의 스냅 사태 가능성을 두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한번 또 비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스냅 주가를 한번 일정 그래프를 김천 PD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냅 주가가 예. 이렇게 이제 오늘 장중 그래프인데요, 마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스냅 얘기가 나오면 꼭 작년 1년 전에 8월 달에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10% 정도 조정받을 때입니다. 그때 스냅과 같이 맞물려서 되거든요. 그럼 그때 사태를 보겠습니다. 예. 1년 전 8월 달에 왜 엔비디아 주가가 10% 조정됐을까? 지금 사실 거의 비슷한 사건이죠. 그다음에 스냅 사건도 한 3주 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죠. 이런 과정에서 과거의 상황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일전에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상당히 심했죠. 경기 침체 우려가 됐었죠. 그때 한번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는 작년 하반기에 120bp까지 단고 장저 경기 침체 문제였었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공교롭게도 당시에 8월 달에 한 10%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2의 스냅 사태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스냅 상황의 희생양이 된다면 테슬라 전기차 문제죠. 예. 그다음 엔비디아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결국 테슬라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AI 인공지능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스냅 사태에서 테슬라는 부담이 됐었고 엔비디아는 이것을 극복한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스냅 사건 주권, 스냅 주가 관련해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주가 연결될 때 사실 오늘 거래 기준으로 13% 떨어지고 스냅 주가가 그분이 누구죠? 한번 나왔다가 뭐 이렇게 나왔다가 그냥 광풍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예. 그런 걸 모습 보면 시청자분께서 산업적인 위치에서 AI에 차지하는 위치, 그다음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년 8월에 엔비디아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 사실 제1의 스냅 사건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향후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갈 것인지는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증명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든지 어려우면 밸류가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주가도 밸류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홍영과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향방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걸 좀 땡긴다면 요즘 주주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 좀 부정적해 있지만 주주들이 주총에서 이렇게 스탁 옵션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주총에서도 주주들이 어떤 모습을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내일 주총,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렇게 7월 이후에 이렇게 아마 이걸 결론을 맺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엔비디아는 그린슛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가느냐 할 때는 젠스랑의 법칙,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라 하고 골드만삭스가 했던 10의 법칙,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대수의 법칙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1분기 실적 때 그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할 땐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한 적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1분기 매출액 성장성 지표에서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15억에서 20억 달러는 초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젠스랑의 법칙에 맞는다. 예. 잘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1분기 순이익은 EPS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예상치 15% 이상 뛰어납니다. 근데 좀 다소 부진했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벽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젠스랑의 법칙에 대해서
확 틀어지는 게 아니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일 연속 기준으로 한 14% 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실적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 1분기에 다소 미흡했던, 그다음에 시장에 가려졌던 그 매니아 현상에서 가려졌던 문제가 떨어지니까 나오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총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역시 2분기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 실적일 때 1분기에 젠스랑의 법칙, 대세 법칙, 골드만삭스 10여 법칙에서 다소 미숙했던 매출액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이 15억에서 20억 달러 상회하는 문제. 그다음에 1분기 순이익이 EPS 기준으로 15% 이상 뛰어넘는 문제. 이런 것을 좀 사실 그 의문점을 이렇게 해소시켜야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 향방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이 거래 기준으로 14% 정도 떨어지고 난 이후에 월가의 메이저 플레이들의 지금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사실 관련주들, 특히 국내 관련주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론 맺어 주시죠. 네, 오늘 초부터 그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 사실 AI와 K 반도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 위에 젠스랑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공급망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AI와 K 반도체가 지금 되는데요. 한국 시장은 사실 AI와 K 반도체의 천수답 장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굉장히 뜨거웠었죠.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가지고서 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나서 공교롭게도 SK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조정을 받고 있는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급락한다 표현을 안 썼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어제 4.7%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2.7% 떨어지는, 그래서 한국은 AI, K 반도체인데요. 향후에 엔비디아 주가 향방에 따라서 한국에 관련된 종목도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주 목요일 전까지 사실 이렇게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경활자산은 한미반도체 이런 것에서 한국의 AI, K 반도체 관련된 이런 그 천수답 장세에서 AI, 엔비디아가 뜨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3,000선 바짝 다가섰다. 연초에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모 리서치 센터장이 주가가 떨어진 게 맞췄다 해서 조선일보에 아마 한 달도 못 돼서 아마 맞췄다 이런 시각에서 인터뷰했던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다가 지금 2,800, 3,000선에서 3,000선 다가서느냐 이렇게 하다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되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이런 점에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